명의와 함께 휴앤락. 오늘의 주제는 시력 교정술입니다. 이 자리에 한국 크루즈관광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시는 눈에비단과 박효순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눈에비단과 박효순 원장입니다. 원장님, 시력 교정술은 아주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많지만은 우리 박 원장님처럼 시술 경험이 풍부하고 좀 말이 좀 베테랑급 베스트 닥터들은 어떤 시력 교정술을 선호하는지, 또 왜 그런지, 또 좀 말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은 좀 어떻게 다양한지, 이런 것들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필수 조건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각막 내 렌티클을 제거하는 수술인 스마일 수술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필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8디옵타 이하의 근시, 4디옵타 이하의 난시, 근시와 난시가 합해서 10디옵타 이하가 될 때, 그때와 각막 그 두께는 약간 그 가변성이 있습니다. 상대적이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수가 낮으면 각막이 좀 얇아도 되지만, 그렇긴 하지만 무조건 각막은 두꺼울수록 좋습니다. 각막의 형태는 위, 아래가 대칭적인 것이 좋습니다. 비대칭이라 하더라도 허용할 수 있는 범위라고 한다면 크게 문제는 될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약간 그 범위를 벗어난다고 한다면 한 달 간격으로 3번 이상 재검사를 통해서 수술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아주 심플하게 얘기해서 저는 스마일을 선호합니다. 요즘. 스마일 라식의 좀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좀 요약을 해주시죠. 우선 3mm 정도의 절개창을 만들므로써 각막 신경 손상이 매우 적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술 후 6개월 내에 라식보다는 안 건조증이 적게 생기는 아주 핵심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굴절 안정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것은 굴절의 베리에이션이 별로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의 복귀가 아주 빠릅니다. 수술하고 나서 그 다음날 이 물에 뛰어들어도 될 정도로 아주 일상생활이 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점을 말씀드리면 라식보다는 각막 내 좀 깊은 실질층에 중심이 두꺼운 컨택트 렌즈 모양의 각막 조직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중심부 각막 소실이 라식보다는 조금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비교해 보면 같은 각막 두께가 최종적으로 남았다 하더라도 각막 절편이 없는 스마일이 훨씬 각막 강도는 뛰어나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단점 중에 하나가 원시는 아직까지 개발 중이고 아직까지 출시된 건 아닙니다. 원시 교정은 불가능합니다. 라식은 가능한 데 비해서요. 원장님, 최근에 이제 그 스마일에 이어서 좀 업그레이드된 스마일 프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2024년도에 스마일 프로가 국내외 거의 동일하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스마일 프로가 뭐냐면요, 비주맥스 800이라고 하는 그런 펜토초 레이저가 있는데 그것을 이용한 각막 내 렌티클 제거하는 방법을 바로 스마일 프로라고 합니다. 비주맥스 500을 사용했던 것이 바로 스마일이라고 한다면 스마일 프로는 비주맥스 800을 이용해서 렌티큐를 제거하는 방식이죠. 이게 작년에 우리 국내에 딱 20대가 들어왔습니다. 키 스마일 클리닉에 공급이 되었죠. 전국적으로. 우리 눈에비 단과도 그 중에 한 군데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스마일 프로의 좀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아무래도 빠른 레이저 조사 속도를 들 수가 있습니다. 스마일은 레이저 조사 속도가 한눈 하는데 한 32초가 소요됩니다. 스마일 프로는 12초 소요됩니다. 빠른 레이저 조사 속도가 왜 중요하냐면 안구 내 압박감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환자가 느끼는 압박감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레이저 조사 기간 동안 제일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눈이 움직이고 안구 고정 장치가 풀리는 것이 제일 문제인데, 그게 보통 어떤 레이저 기종이든지 한 25초 구간에 제일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런데 12초기 때문에 거의 그런 돌발 변수가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장점은 이제 난시 각도, 그 다음에 시추, 이것을 수술 전에 미리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수술 중간에 보정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도를 기한 수술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스마일이 절대 뭐 정확하지 않다 이건 아닙니다. 무수히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서전들이 대부분 다 거의 다 정확하게 수술을 하지만 우리 술자들한테는 굉장히 좀 편리하죠. 제가 환자들한테 설명할 때는 한 2디옵타 이상의 난시, 그리고 각도가 좀 사축일 때, 애매할 때, 이렇게 평행이 되거나 직각이 아니고 약간 이렇게 비스듬할 때, 그리고 동공의 중심에서 보는 시선이 많이 차이가 날 때, 이럴 때는 스마일 프로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물론 단점은 비용이 비쌉니다. 각막을 강화를 시키는 그런 각막 강화술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여기에 대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각막 강화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라식이나 스마일 같은 시력 교정 수술을 할 때 각막 조직을 제거해야지만이 시력 교정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렇죠. 각막 조직을 제거한다고 하면 원래 갖고 있던 자기의 각막보다 각막이 얇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물리적으로 약하게 됩니다. 각막 강화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약해진 각막을 생화학적으로 강화시켜야 되는 경우에 시행한답니다. 제가 아주 조금 쉽게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그 쉽게 예를 들기 위해서 오징어를 주로 예를 드는데 바닷속에서 오징어를 잡았을 때 오징어가 어떻습니까? 흐물흐물하지요. 안에 투명해서 내장기관이 다 보일 정도입니다. 이것이 극장 앞에서 팔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전분을 바르고 연탄불에 붓게 되면 딱딱하게 됩니다. 각막도 오징어처럼 콜라겐이 주 성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단, 오징어하고 달리 전분을 바르지 않고 리보플라빈이라고 하는 약품을 도포합니다. 그 후에 연탄불 대신에 특정한 아주 안전한 파장의 UV 라이트를 쬐입니다. 그렇게 해서 각막이 튼튼하게 되는 거죠. 각막 강화술 이제 이런 걸 가는 모든 경우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뭐 한다면은 된다면은 다 뭐 적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물론 라식, 라섹, 스마일 프로 모든 경우에 모든 각막 시력 교정 수술에서는 다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 그러면 하느냐? 수술 전후에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이분은 물리적으로 약간 핸디캡이 발생되구나 이런 예측이 가능할 때 그 경우에만 하죠. 왜 그러냐면 그것도 수술 비용이 들니까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의사의 아주 그 경험이고 결정이거든요. 만약에 요즘 뭐 AI 하는데 AI가 의료에 순기능을 발휘한다면 이런 판단, 이런 것들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장님, 저 안내 렌즈 삽입술의 그 두 가지 대표적인 경우가 알티플렉스와 아이시리아이지 않습니까? 안내 렌즈 삽입술에 대한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시죠. 지금 안내 렌즈 삽입술 우리나라의 빈도는 한 30% 됩니다. 70%는 스마일을 비롯한 라식 뭐 이런 각막 수술이 주류고요. 알티 렌즈는 제가 아주 잘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했고 하는 수술이면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홍채 절제술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수술 방법이 그렇게 많이 해도 어렵습니다. 근시와 노안을 교정하는 RT 플러스 외에는 요즘에는 아주 뭐 쉬운 이보 ICL을 주로 선호하는 아, 그렇습니까? ICL 선호하시는데 그럼 ICL의 장점은 뭡니까? 말씀드렸듯이 아주 쉽습니다. 아주 쉽고 백내장 술기를 어느 정도 터득한 안과의사라고 한다면 러닝 커브 없이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ICL 렌즈의 중앙에 구멍을 뚫힌 이보 ICL이 나온 후에는 홍채 절제술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도 사라졌고 재질이 바뀜으로써 수술 후 합병증인 백내장이나 녹내장 이런 것들도 대폭 줄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이너스 3디옵타에서 20디옵타까지
그리고 또 난시는 6디옵타까지 그렇게 아주 관용성이 넓어졌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ICL이 이 많이 수술을 하는 그런 이유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시력 교정술에 대한 여러 가지 옵션들을 좀 설명하셨는데 마지막으로 그 시력 교정술을 앞두고 있는 좀 환자들한테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오늘날 시력교정 수술은 방법도 다양하고 말씀드렸듯이 옵션도 매우 다양해져 있습니다. 제가 환자들한테 굉장히 제일 주장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시력교정 수술에 절대 반지는 없다. 이 이야기는 획일적인 방법으로 모든 케이스를 다 해결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시력교정 수술을 선택하는가는 눈의 해부학적 조건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생활 방식, 사회, 경제적인 여건도 충분히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하며 그것이 바로 커스터마이즈, 맞춤형 시력 교정 수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과에서는 그 사람한테 맞는 최선의 방법을 설명해 줘야 되고 환자는 그것을 수용하든지 수용이 안 된다고 한다면 심사숙고하셔가지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